아이고 어떡해. 너무 떨려. 어떡하지? 가도 돼요? 기대를 하시니까.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또, 예.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미래. 네, 오빠, 사진 안녕하세요. 했어요. 인사를 지금, 지금 인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예, 선 씨. 네, 오빠 잘 지내세요? 예,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앉으세요. 저 먼저. 네네. 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야, 정말. 아니, 소연 씨를 이렇게 뵙게 된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예. 그때 맞아요. 놀면 네, 뭐하니에서. 놀면뭐하니 때 뵀어요. 그게 좀 마지막이네요. 아니, 사실 소연 씨가 언제 또 차기작이 나오나 네네.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구미호전 19 38. 네. 첫 방을 앞두고 있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동국 씨가 네, 맞아요. 같이 네. 촬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그 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얘기를 정말 열심히 해주면 1938년 혼돈의 시대에 떨어진 구미호전 이연이 네, 너무 떨려서. 천천히 하세요. 1938년 혼돈의 시대에 떨어진 구미호 이연, 이동욱 씨가 맡은 이연이 소중한 사람이 있는 현대로 돌아가기 위해 펼쳐지는 K-판타지 액션 활극입니다. 정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있는 그런 요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누군가 나를 과거에 가둬버렸다. 오랜만이야. 나? 예쁜데 싸움 잘하는 년. 넌 영원히 과거에 갇혀서 네가 아끼는 모든 게 죽어가는 걸 보게 될 거야. 사냥의 시간이다. 아니 상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상우 씨도 참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오늘 나올 때 뭐 별다른 얘기 없던가요? 오늘 제가 정말 너무 떨고 있는데 오빠 나 갔다 올게 이랬는데 속도 모르고 김소연 화이팅! 유키즈 화이팅! 그래서 제가 상우 씨다워요. 그래서 상우 씨다워요. 조용조용하신 것 같은데 그 상호 형만의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우 씨 굉장히 재밌죠. 소연 씨하고 상우 씨의 티키타카가 또 환상입니다. 이 두 분이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네. 연애 시절 이야기부터 배꼽을 잡아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빠가 정말 말도 많고, 그러니까 말도 재밌게 하고 위트도 있고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저희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저보고 허언증이라고. 너 사이버 러버지. 너 혼자만의 사랑이고 사이버 저한테. 연애할 때 새벽 일찍부터 데이트를 시작해서 삼시세끼를 함께 먹었다는 일화를 예전에 한번 좀 네네. 공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를? 요즘도 이상우 씨는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서 새벽형 인간이 되고 몇 시에 있어요. 일어나요? 한 5시 반, 6시에 항상 일어나서 저를 꼭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 아침 먹자. 그래서 몇 시에 아침을 드세요, 그래서? 그래서 7시? 7시쯤 먹고. 근데 그 깨우면 그렇게 일어나요, 소연 씨도? 처음엔 제가 하도 못 일어나니까 오빠가 저를 들고 식탁에 앉히고 들고 소파에 앉히고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 소파에 와 있고 식탁에 와 있고 그래도 이랬었는데.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어요? 네, 어떤 나 좀 더 자고 싶어. 그래. 아니, 오빠는 일찍 일어나지만 나는 좀 쉬고 싶어. 또 함께하는 게 저도 좋고 오빠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가 돼요? 예. 맞아요. 네네. 지금도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십니까? 애정 표현은 저는 제가 좀 그래도 편인데. 네. 아니, 근데 그게 애정 표현 아니에요. 너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 이 마음 자체가 애정 표현이지. 제가 오빠 너무 왜 이러면 거기까지 과유불급. 본인은 과유불급 아니야?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소연아 너무는 안 좋은 거야. 우리 항상 적절히 적당히 그래야 더 오래가고 더 평생 행복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 새벽에 깼다고 아내분 소연 씨를 이렇게 들쳐 업고 여기다가 이거는 아니에요? 들어보면 의외로 다 맞는 얘기를 하니까 과유불급 맞아. 평정심을 유지하자. 아니 이게 환상이에요. 아, 이런 게 맞으니까. 아유. 예?
아니 이게 상호 씨가 이제 소연 씨를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보일러를 잘 안 틀어준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예. 보일러는 왜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 상호 오빠가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그냥 드세요. 예. 그거 네, 그걸 다시. 드시면서 하니까. 예. 네. 그때는 상호 오빠가 바깥 추위에 서운함을 안 느끼려면 실내 온도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서운함을 안 느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 하나가 생겼어요. 뭐예요? 보일러를 트는 날. 음. 저는 추위를 워낙 많이 타서 9월 말 10월부터는 틀어야 돼. 틀고 네. 싶어요. 근데 오빠가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생일이 11월 2일인데 그날 딱 틀 거라고. 생일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년 제 생일에 이제 둘이 딱 서서 딱 스위치를 하나, 둘, 셋 하고 딱 눌렀죠. 그래서 11월 2일 날. 네, 제 생일날 눈 뜨자마자. 이게 이제 소연 씨 생일이냐 아니냐가 보일러를 트느냐 마느냐를 네네. 결정하는. 또 그거의 좋은 점이 또 제가 생일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또 크게 없죠, 없어진데 그거로 인해 진짜 생일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작년에. 보일러를 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 아니 근데 소연 씨가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데뷔가 소연 씨가 15살. 네. 어떻게 소연 씨가 데뷔를 하시게 된 겁니까? 데뷔는 연기 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쫄라서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2주 만에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로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공룡선생이란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를 막 이렇게 갔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 언니 오빠들 30명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반으로 출연하는 보조 출연이었던 예. 거죠. 어떤 아저씨가 대본을 주시면서 너 이거 한번 읽어봐. 제가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엄마 아빠 SBS로 오시라 그래. 이거 너 내일부터 이 역할로 찍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감독님이셨던 거예요. 어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신기하게 그 배역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바로 캐스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 신기한. 수원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요? 너를 좋아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일단 그렇게 캐스팅은 됐는데 매니저 분도 안 계시고 뭐 어떻게 다녀야 될지를 그럼 모르겠는 어떻게 거예요. 다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밤 10시에 뭐 어느 지방 어디로 와요 하면 아침 7시에 SBS 로비에서 출발하는 스텝버스를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죠. 대기하는 거지. 네,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밤 10시에 나가서 잠깐 찍고 또다시 버스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촬영이 끝나고 다시 방송국 버스가 SBS로 오면 새벽 한두 시쯤 되거든요. 그럼 차가 끊기잖아요. 보통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로비에 혼자 앉아서 그 5시 반 정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에? 그 첫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때 안 주무시고요? 네, 로비에서 일단 거기서 앉아서 뭐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그 당시 그러면은 뭐 이 전체적으로 부모님께서 이런 뭐 이동을 네. 좀 함께 해주시든가 이런 건 아니었네요. 네, 두 분 다 일도 하셨고 그러셨구나. 글쎄요, 그게 그냥 당연했던 것 같은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 모셔놓고 엄마 한번 들어봐. 네, 저는 9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차피 내일 아실 테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연습 삼아 하는데 그 얘기를 차마 또 이상하게 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부모님이 또 이 얘기를 가슴 그럼요. 아프시죠. 알아서 뭐 잘 하겠거니 또 네. 뭐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래도 그게 참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치열하게 화려하게 10대를 보내고 네. 이제 밀레니엄을 앞둔 99년 네. 성인이 됩니다. 네.
천서진의 발판이 된 2부의 모든 것. 허영미를 만난 게 이때였다. 네, 허영미. 근데 그 당시 좀 악역을 본인이 많이 좀 해보고 싶었다고요. 네. 처음에 시놉시스가 나오기도 전에 감독님께서 착한 역이 있고 나쁜 역이 있어. 근데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악역 너무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주셨죠. 주셨는데 악역 같지 않다. 뭐 좀 표정도 좀 어떻게 해봐라 해서 하도 혼나니까 제가 이제 일을 안 물었죠. 그래서 중반부터는 너무 못되게 나오니까 그래서 막 정말 막 미워하는 분도 생기고 막 또, 좀 재밌게 아니 얘기하고 왜냐면 싶은데. 소연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항상 이게 참 그 이제 정말 그 조심스럽고 맞아요. 배려심이 넘치시는 분이라 그래요. 친절함의 대명사. 네 맞아요. 이제 저는 가을 사성에 캐스팅이 됐었고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이상우 씨를 그래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랬는데 마침 또 그때 둘이 의류 모델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봤는데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선하고. 그럼 언제 딱 이 사람 뭐지? 언제 설레신 거예요? 이 사람. 초반에 저희가 회식을 했는데 상우 오빠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뭐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브랜드의 치킨을 되게 좋아한다 했었어요. 그 한참 후에 이제 또 드라마 회식을 하고 이제 2차로 넘어갔는데 상우 오빠가 꼭 그 브랜드 치킨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와 이랬는데 오빠가 소연 씨가 좋아하잖아요 이러길래 이 사람 뭐지? 관심 있나? 그때는 근데 전혀 인사만 나눌 때거든요. 왜냐면 대화 중에 은연중에 나간 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뭐 원래 호감도 있었던 터라 좋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 약간 호감을 갖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예, 안녕하세요 또 이러면서 너무 또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어제는 술도 마시고 그래서 괜히 그랬나? 뭐 이런 마음에 그때는 약간 좀 선을 그었어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약간 그랬었다가 왜냐면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어저께는 그렇죠. 어제는 뭐 네. 내가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 사주고 이 사람 아침에 뭐야? 네네. 사람 갖고 장난하는 거야 뭐야? 마침 또 그때가 둘이 역할이 서로 안 보는 씬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네, 드라마 공교롭게도. 극중 그 2, 3주가 지난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어요. 왔어요? 아침에 아침 일찍까지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소연 씨, 전 요즘 스케줄표만 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뭐야? 네 왜요? 그랬더니 언제 만나는지 본다고. 그러더니 이제 지인분이 바꿔서 우리 상우 좀 잘 좀 부탁해요. 좀 상우가 좋아하네요. 이렇게 고백을 대신해 주셔서 지인이 보통 우리 역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보세요? 아. 누나 저 상우 형 동생인데요. 상우 형 좀 많이 취했는데 계속 누나 얘기해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우 형한테 뭐라고 좀 전달할까요? 네. 네. 뭐 옆에 계신데 지금. 네. 바꿔주세요. 그래서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나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내일은 그러면 인사할 때 잘 좀 받아주세요. 그냥 뭐. 내일은 인사할 때 잘 좀 받아주세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마음을 열라고. 이쯤에서 요즘 유행하는 질문 하나 들어봐도 네 되겠습니까?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질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우 씨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잡느냐 마느냐 이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다음날 팬들이 바퀴벌레로 변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바퀴벌레로 변해 네. 있으면 너무 진지하신데? 대답이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글쎄 가족들이 바퀴벌레가 되었다. 그럼 바퀴벌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너무 슬프다. 아침에 딱 이게 왜 일어났는데 유행하지? 이상우 씨가 바퀴벌레로 변해 있어요. 어머. 그게 확실하다면 못 잡지. 어머 진짜. 그죠, 그죠.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 너무 슬퍼요. 막 더듬이로 나야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 상우 오빠가? 네. 어머 그런 질문을 왜 하지? 아니 너무 그게 요즘 유행하는 유행하는 질문이야? 질문. 어머. 조셉 그왜 했어? 아니 아니, 질문을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근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있어요. 바퀴벌레가. 보호해줘야지. 이거는 네, 진짜. 이건 보여줘야지.
일단 병에 넣어서 가져가야지. 아, 네. 네, 병에 그죠. 넣어서 네. 손에. 아 그러면 밖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병에 넣어야지. 어머. 근데 요즘 이거 왜 슬프네요. 이 질문이 유행하지? 아, 네. 제가 작품을 할 때는 친구도 안 만났고 전 그냥 잠적. 이거에 집중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이상우 오빠를 만났는데 소연아, 연기자인 김소연도 중요하지만 인간 김소연도 소중히 여겨줘. 항상 그랬어요. 나와봐. 꽃 폈어. 지금 바람 너무 좋다? 항상 저를 끌어내줬어요. 아니 얼마 전에 띵동하고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식집에서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막기 나오잖아요. 김 이렇게 싼 거. 그게 꽃다발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집에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짠! 이런 꽃다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아, 네. 진짜 뭐 말 그대로 이 작품으로 야 데뷔 28년 만에 첫 연기 대상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윤희! 설명해. 네가 왜 이 남자랑 있어? 말해!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진짜 이게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대상을 받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작품으로 전해에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전 최우수상 시상을 하러 좀 더 거기에 의미를 갖고 갔는데 시상을 끝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김소연 씨는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그래서 왜 대기를 하라고 하시지? 혹시 그 최우수상과 대상 사이에 프로듀서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인데 한 20-30분이 흘렀을까? 그 문이 열리면서 김소연 씨 대상 축하드립니다. 대상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데뷔 때 일들도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막 대기석에 딱 서 있는데 막 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또 누구 하나 이렇게 빠뜨릴까 봐 거기서 해요 수만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막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옛날에는 그 수상 소감 이렇게 옛날이 아니라 뭐 좀 빨리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생방 시간에 이게 생방송이기도 하고 빨리 이렇게 쫓기니까. 끊어달라고 하는 걸 하도 봐서 또 내가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울지 말고 빨리 연습하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가님께서 오시더니 김소연 씨 대상이시니까 수상 소감 아주 길고 충분히 천천히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정말 빵 터진 거예요 눈물이. 진짜 이러고 온 것 같아요 드레스 입고. 어떠셨을까 기분이 진짜. 28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에 힘입어 수상 소감 준비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좀 생각나서 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8년 전에 보조 출연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을 주셔서 지금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한 씬 한 씬 소중히 여기는 더 노력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씨도 그 모습을 좀 봤다고 해요? 아 오빠는 그날 이제 다 끝나고 한 2시 반쯤에 집에 갔어요. 근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얼굴로 눈이 시뻘개져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 했더니 제가 나갈 때 이제 그날 워낙 그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어서 제가 저녁을 순두부를 사다가 먹었어요. 조금 그 순두부를 먹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준비해야지 하고 순두부를 개수대에 그냥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 개수대에 그게 흘러서 개수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뚫어뻥으로 계속 뚫었대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집중해서 듣고 야, 있어요. 지금 듣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 재미없을까 봐. 아니. 재미있어서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뚫어뻥으로 뚫고 있는데 거기로 순두부가 역류해서 어머나. 폭탄이 터지듯 순두부가 터진 거예요. 부엌이. 그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난리가 났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치우느라고 오빠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빠는 예감을 했대요. 이 순두부가 터질 때
우리 소윤이 대상인가? 뭔가 그 꽃가루가 날리듯 얼굴에 막 순두부가 묻어있는데도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터졌다 이게. 맛있다. 약간 그래요. 뭔가. 그래서 방송을 봤더니 정말 제가 대상을 야.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무채랑 LA 갈비를 구워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오빠 나 대상이야 웬일이야 이랬더니 오빠가 또 역시 관료불급 평정심을 찾자 해서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잖아. 이제 새로운 너를 어쩌고 하면서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뭐 아니 그 정도를 못하고 너무 들뜨지 말아라. 네 들뜨지 말아라. 평정심을 유지하자. 이 히딩크 감독님보다 엄격하시네요. 어이 뭐, 야. 근데 혹시 이렇게 대상을 타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이제 물론 뭐 감사한 거 당연하죠. 좋습니까? 좋죠. 네. 저는 이제 후배 올라갔는데 호명 안 된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 조셉은 좀 그 제가 잘하시는데. 뭐 농담 삼아 뭐 프로그램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해 볼 수 없는 상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뉴 스타상으로 출발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스틸러상. 예. 너무 좋은 상이에요. 뮤직 앤 토크 부분. 그러니까 뮤직을 한 적이 없는데 뮤직 앤 토크 뭐 이런 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런 거죠. 조셉도 뭔가 우리가 만약에 TVN에서 시상식이 있었으면 조셉도 받았을 거야. 있을까요? 봤죠. 조셉도 봤죠. 아니 너무 정말 너무 그럼요. 잘하시니까. 정말요? 우리 이제 올해로 데뷔한 지 30주년. 네. 그 좀 어떻습니까? 30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소윤 씨의 좀 소회라고 할까요? 20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쁘고 꽃다운 나이에 왜 내가 이 소중한 기회들을 왜 그렇게 지나가게 뭐 내 스스로 만든 거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반성과 후회를 처절히 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지금 이 씬에 최선을 다하자. 이번 카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내일보다 오늘을 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연기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게 오늘 소윤 씨의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20대에 그런 소윤 씨가 있기에 또 지금의 어떤 현실, 지금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데뷔하자마자 만약에 제가 바랬던 대로 너무 일찍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있을까. 이런 생각도 스스로는 좀 가끔 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작하자마자 됐으면 저런 사람은 어땠을까. 네. 왜 공감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예. 대답할 타이밍을 놓친 거지 저는 공감을 못한 게 아니다. 지금도 내일은 나도 스타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탑스타. 여기 탑스타. 탑스타. 오늘도 스타세요. 오늘도 네. 아니 진짜. 오늘도 스타. 혹시 스타와 탑스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좀 네. 저희들끼리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는 3개월에서 6개월 단발 계약을 하고 탑스타는 연장 계약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탑스타는 뭐예요, 소연 씨? 탑스타는 정말 주위를 아우를 줄 아는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좀 품을 수 순한 아우라와 품을 수 있는. 소연 씨는 그럼 탑스타네요? 탑스타 되고 싶어요. 탑스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탑스타시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조셉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스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요. 턱스타. 탑스타. 아직 그 턱에 걸려 있는. 약간 걸려있는. 예, 제가 톱스타와 쟤는 스타. 탑스타신데. 예, 그 턱스타. 턱스타. 예, 지금은 턱스타. 예, 좋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쟤는 탑스타. 네네. 네, 잠깐 목좀 잠깐. 진심이신가요, 근데? 정말 진짜.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정말요? 턱스타. 네, 탑스타. 탑스타. 아유, 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딱히 뛰어난 재능이 막 있진 않거든요. 저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잘 못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연기하고 있는데 저 신건스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잠을 못 자요. 막 타올라요. 그래서
멍청한 건 너야. 아, 내가 연기 좋아하는구나. 연기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 일단 이번 생에는 배우가 됐으니, 그리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참 잘 버텨줘서 고마워. 지금 내 나이보다 30년이나 어린데 지금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렇게 웃으면서 버텨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덕분에 대상도 받았다. 고마워. 고마워. 큰일 났네. 바야흐로 김병철 전성시대다. 마르지 않는 시청률 샘 연기요정 김병철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직접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지금 니들 때문에 FP콘 1급 발령됐어. 전쟁 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 자가 바로 왕이며. 가장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여기 스카이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남편 죽었다고 거짓말 치재 문제고 이럴 때만 뭐 아쉬운 척이야. 참고로 그런 거는 다른 윈년차 레이스던트한테 전화해. 아니 우리 뭐 말 그대로 요즘 정수기 누나 남편. 네, 그죠? 닥터 차정숙의 인기의 부부를 연달아 모시게 됐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엄정화 씨를 모셨고. 오늘은 이제 김병철 씨를 모셨는데 JTBC 역대 시청률 순위 3위가 스카이캐슬. 네. 그 뒤 4위를 이제 닥터 차정숙이 바짝 쫓고 있는데 우리 그 뭐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병철이가 병철이한테 도전하는 느낌이다. 네.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병철 씨는 이제 수줍음이 굉장히 좀 많은 그죠? 의외로 또 수줍음이 좀 많으세요. 예, 좀 낯이 약간 가리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색한 상황에서 좀 얼어붙는 면이 있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좀 뭐 리액션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강기용 씨 결혼식 때 맞아. 사회 맞아. 보셨잖아요. 네,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결혼 사진 찍는데 단체 사진. 네. 제가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쭈뼛 대고 있는데 선배님이 이리 와. 여기 옆에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옆에 서서 사진 뒤에 자꾸 한 발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좀 병철 씨 맞아 옆에 있었네요. 네. 아니 정숙이 누나 남편이라고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했지만 요게 이제 그 극 중에 이제 비겁하고 좀 치졸하고 얄밉고 나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미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정수리의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잠잠해.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남자 될 거야. 남편이요? 죽었어요. 이게 뭐 연일 기사도 굉장히 좀 뜨거워요. 김병철 왜 미운데 예쁜가? 허술하고 여린 마성의 한 남자. 이런 수식어 좀 어떻습니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정도로까지 평가를 해주실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도 나쁜 면만 있다고 그건 생각은 아니다. 안 하고 있어서 좀 다른 면모들을 좀 발견해서 연기에 반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도 뭐 주변에서 뭐 그 인기를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감할 때는 시청률 숫자를 볼 때 정확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은 그게 있어요. 김병철 씨.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뭐예요? 모임 때문에 가끔 이제 지하철을 제가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탔는데 마스크 쓰고 탔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눈치를. 근데 이렇게 가려도 김병철 씨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많이 알아보시지는 못하세요. 아 그죠. 저희들도 이제 마스크 쓰면은 조세호 씨는 알아보더라고. 바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조세호 씨는 알아봐요. 예전에 한참 상대적으로 체구가 나갔을 때는 이쪽 보고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이쪽 살을 보고 저 조세호 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후방 45도에서 봐도 어떻게 하셨니? 아 이거 턱살이 조세호 씨 같아서 하고 약간의 제 체구가 좀 작은 말 하니까. 알아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누나 정숙 씨는 좀 현장에서 좀 어떤 누나였는지. 원체 좀 밝은 분이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예, 현장에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스태프들도 웃는 얼굴로 작업하고. 김병철 씨 있으면은 좀 김병철 씨 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자기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요. 그런 편이었어요. 김병철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저요? 네. 저는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네 그런데요. 분위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궁금한데 차기작은 좀 정했습니까? 지금 왜냐면 러브콜 또 쏟아지거든요. 지금 뭐. 예? 감사한 제안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거 막 이럴 때 드라마 잘 되고 그러면 또 뒤에 후속으로 뭐 또 광고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작품 뭐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병철에 대해서 뭐 성을 좀 띄겠습니다. 네네. 예, 병철에 대해서 우리 탐구해 보는 시간이에요. 네네네. 그 하루 일과는 보통 김병철 씨는 어떠세요?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저는 뭐 한 9시, 10시쯤 일어나고요. 자는 거는 뭐 1시? 그럼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일어나면 차를 마십니다. 메밀차를 한 잔. 일단 공복에 메밀차 하나 좀 그렇죠. 얹어 넣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유리 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서 차 한 잔 마시구나. 그다음에 식사를 좀 하시나요? 이 식사는 간단하게 네. 낫또와 바나나를 먹습니다. 아 지금 혼자 계시니까. 이거 김병철 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은 일단 아침은 메밀차로 시작해서 나또와 바나나. 바나나. 나또 이거 하십니까? 이거? 예, 막 돌리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간장과 겨자 소스는 넣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나또 그대로의 맛만. 저도 그냥 나또만 먹거든요. 진짜요? 아니, 나또 네. 드세요? 약간 또 좀 그런 거 좀 건강 많이 좀 생각하시는 거죠? 예, 배변 활동을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안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나또를 좀 드시고. 네. 그리고 저는 로봇 청소기를 잠깐 봅니다. 예, 그리고요. 되게 재밌거든요. 움직이는 걸 보는 게. 그리고 또 가끔 보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로움을 달래줄.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예. 게임도 하신다고. 네, 플레이 게임. 콘솔 게임 하시는구나. 야, 이거 저하고 또 굉장히 좀. 진짜 하세요? 저 콘솔. 그럼요. 요새는 저는 가드오버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세요? 저는 이제 저 스포츠 게임 좀 많이 하거든요. 힙 같은 거. 예. 이제 한참 광전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철 씨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필모를 쌓아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파국이다. 예, 이 이후로 김병철 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도 애칭이 파국으로 불릴 정도로. 뭐 이거 패러디 많이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국을 주시면서 자 파국. 유재석의 파국을 원한다. 파국이다. 박중환. 여기가 이스다. 그때 파국 뭐 여기다 하면서 파국이다. 예,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도깨비의 빌런이자 최종 보스 박중원 역을 했었는데 백성 위의 왕, 왕 위의 신,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 합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 너나 900년의 세월이다. 그깟 물의 검으론 나를 못 뺀다. 그 당시 이제 보라색 혀와 입술기 굉장히 그 좀 강렬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 이 분장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식용색소 같은 거로 이 안을 다 물들여야 돼서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으로 칠해 놓으면 이게 뭐 입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탈색이 되면서 보라색으로 좀 보인 거예요. 오히려 보라색이 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보라색이 더 무서웠어요. 그랬군요. 예.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들었냐면 처음에 뭐 간신으로 좀 나와보고 환생한 어떤 역할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잠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약 좀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잠깐 초반에 잠깐 나오니까 촬영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그 간신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키기로 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다. 주인공들하고도 막 계속 뭐 해야 된다. 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좋았고, 근데 메이크업한 모습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하면서도 좀 센 느낌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이 눈 아이라인을 막 그리고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천상의 신이라던 줄 알았더니 지휘관은 영창 가고 아주 부대 꼬라지 잘 돌아간다. 오늘이 그날인갑다. 제삿날. 형님 지고 가요. 김은숙 작가님의 남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좀 뭔가 우리 김병철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 좀 하시나요? 저한테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이 연기자가 연기하는 게 예상 밖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가 없었던 자리에서 다 주인공들이 있고 감독님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거 게 찐이야. 전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전해 들으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믿고 쓴다. 예, 우리 또 김은숙 작가님이 우리 김병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쓰시는 거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또 애교가 있으시네.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병철 씨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세심한 집 면목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회식 자리에서 그 저 한쪽에 장병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까지 상담을 해주신다고. 네. 그 군인 역할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회식 자리에서 어느 순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분이 대본을 보면은 작은 역할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개성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섬세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디테일함이 나오시는 거죠. 이 데뷔가 혹시 언제입니까? 저는 2001년에 세자매라는 연극으로 데뷔를 했고요.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군요. 예. 영상은 2003년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첫 영화였습니다. 본 것 같아요. 예, 사투리 하면서 예. 삼국시대 얘기. 맞네요. 김병철 씨 거기 계셨네요. 네네. 저는 신라 측의 첫. 안 돼. 세 나라 중에 찍어. 찍었어요. 안 돼,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체업이어가지고 예. 백제 쪽에 가 있었고. 맞아요. 엿듣고 저쪽에 가서 김유신 장군에게 알려주고. 맞아. 거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해보죠. 깨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에 제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좀 연습을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강박처럼 좀 그렇게 했었죠. 숙소 뭐 모텔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다음날 할 거 좀 연습을 계속 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옆에 조 감독님이 좀 쉬어, 괜찮아. 그런데 제가 불안해서 막 연습을 계속 그 소리로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버려가지고 촬영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한 게 좀 그 소리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대사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깨백이가 나가 거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거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랬습니다. 이게 톤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하시다가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한 10년? 10몇 년? 예, 10몇 년이죠. 그죠.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버텨내셨는지. 뭐 드문드금은 작업을 계속 했었고 예. 작업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단편 영화 작업도 하고 뭐 연극 작업도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저 그런 걸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제 수입이 좀 있어야 네. 이게 또 생활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 부모님 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월세나 이런 거 그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좀 용돈 벌고 무슨 알바를 좀 하셨어요? 아 저 알바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연극 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을 종결시키고 나왔죠. 이제 연극 교실이니까 학생들 좀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놀이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들 막 그래요.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아이들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이러고 저도 좀 놀래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수업이라고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수업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늦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뭐 방과후 활동 선생님을 했던 것도 막 선생님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무대 감독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무대 감독 일을 할 때인데 무대에서 그 퍼포먼스를 막 하는데 연기자가 쉐이빙 폼 있죠. 네. 이게 소품으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얀색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쉐이빙 폼을 사다가 줬는데 막상 무대에서 딱 그걸 쏘았는데 하얀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흔들어야 되는데 막 흔들더라고요.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쉐이빙 젤이었어요. 아 그래서 글자가 안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하얀색을 만들어서 글씨를 썼거든요. 좀 다른 걸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 좀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좀 안 풀렸구나. 뭔가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집안에 눈치가 좀 보이거나 좀 그럴 때도 좀 있긴 있거든요. 아, 예, 그럴 때 있죠. 네. 한번 아버님이 그 이가 안 좋으셔서 네. 치과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분 아드님이 치과 의사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싸게 치료를 받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처음에 든 생각은 그 아드님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 대신 정말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그럴 때 좀 일부러 위축되기도 의도하신 건 하고. 아니나 좀 가시방석이죠. 네, 느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보고 하자면 어떤 면은 일부러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돈도 잘 못 벌고 아니면은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식적으로 좀 안 보고 뭐 그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길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제가 했던 일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달성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말 그대로 김병철표 연기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가 38.8, 도깨비가 20.5, 미스터 선샤인이 18.1, 스카이캐슬이 23.8. 야, 스카이캐슬. 이거 진짜 작품을 고르는 성관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뭐 우연찮게 그런 자리에 좀 있게 됐던 것 같고 네. 대본을 좀 제가 흥미를 느끼는 대본을 좀 선택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본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를 감사하게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 인생의 캐릭터라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병철 씨.
도깨비의 파국이 박중원,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차민혁,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 저는 야 이거 고르기 어렵네요. 아 그러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통은 다음 작품 캐릭터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하나를 골라보자면 그래도 최애 근작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인호. 예,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좀 많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차정숙의 서인호. 아 좋아요. 저는 뭐 다 좋지만 역시 파국이죠. 파국이다. 자,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작품과 닥터 차정숙의 정열한 작가님의 작품. 이거 어렵다. 네, 뭐 어렵지만 선택하세요? 네. 예. 이게 연속되는 것보다 뭔가 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스타일을 섞어서 이번에는 김은숙 작가님, 다음엔 정열한 작가님, 그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 야 네. 역시 또 은숙이 누나 선택을. 예. 그게 이제 작가님들께도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아요, 방법이지 좋아요. 않을까.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와 갱스터 액션 누아르. 아,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김병철 씨 요걸 줄 알았어요. 바보 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람. 왠지 잘 어울려요. 지고지순한. 아니 그 욕심나는 역할 한번 또 여쭤볼게요. 태양의 후예 유시진 씨, 도깨비의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의 이병헌 씨. 자 하나를 한번 골라보죠. 네. 저는 유시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양회를 제가 출연했지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태양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차정숙 하면서 어떤 그런 중년 로코의 가능성을 엿보지 않았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년 유시진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은 뭘 보고 싶어요? 전 뭐 공유예요. 왜요? 공유랑 일단 좀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일단 도깨비 왠지 좀 근데 실제 도깨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약간 느낌.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실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셋 다 도깨비예요. 우리 맞습니다. 현실 도깨비는 우리야. 맞습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내 얼굴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어때요? 좀 우리 병철 씨는. 저는 저의 주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름이 많은 근데 연기자들이 진짜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있어요. 그 매력이 있다니까 병철 씨. 그렇죠. 예. 그 뭔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지만 다가오게 만드는 그 푸근함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또 많이 놓고 웃으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푸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단어 말고는 없을까? 푸근함.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푸근함 말고 이 사람에게 확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차정숙에서도 제가 서인호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두 여성이 좋아하잖아요. 맞아. 도대체 왜 좋아하는 겁니까? 다들 연기자분들부터 해서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아니 근데 사람의 매력이 있으면 그거랑은 달라. 맞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야.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 극한직업 공조2까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배우 진성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이 같은 동포라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걔 호불호 보이니?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실은 진성규 씨는 이제 범죄도시 때 뭐 혜성같이 나타난 배우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미 대학로에서는 베테랑 배우로 불리던 그러니까 극단 생활을 2004년 정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범죄도시가 2017년 그러니까 무려 한 13년을 뭐이라니? 넌 누구야? 누구야? 저기 야, 이 멧돼지 같은 새끼야! 너도 죽였을까? 진성규 씨가 이제 범죄도시로 이제 뭐 스타가 되셨잖아요. 범죄도시 전과 후로 좀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고 사실 뭐 물질적인 것도 와이프랑
이거 뒤에 가격 안 보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내가 원하는 거를 가격이 뭐 있더라도 네. 그렇게 큰 망설임 없이 고를 수 있는. 맞아요. 네, 그 정도. 그 그 정도. 정도만 해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리고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뭐 그런 큰 변화들 예전에는 좀 못했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아니 그저 이제 2017년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 그 수상 소감은 그 이제 사실 진성규 씨의 필모에 넣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고 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진성규님입니다. 신은 범죄조직원 역을 맡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성규 씨를 몰랐던 분들도 다 축하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 네 맞아요. 그때 후배들 말 들어보면은 대학로가 살짝 들썩였다 뭐 이렇게. 아니, 또 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맞아.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왜 자랑이야? 맞아 없는 거 아니니까. 없는 거 아니니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들썩인 게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함께 고생했던 우리 동료가. 맞아요. 이제 저희 극단 식구들뿐만 아니라 대학로에 있었던 많은 배우들, 뭐 동료분들이 나무조연상 진선규라고 나왔을 때 그 대학로의 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요? 진짜요? 진짜요?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들썩였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대학로의 그 약간의 그런 파장이 너무 행복했었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때 수상 소감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왜요? 이상하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좀 배우가 상을 좀 딱 받았으면 좀 멋있게 조리 있는 말과 이런 소감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바보처럼 하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의 느낌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러시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감동이라니까요. 그렇죠. 나 같으니까. 그 진짜 처음으로 그런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성규 씨가 많이 들었던 말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물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정확히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은 뱅글뱅글 도는 분들도 많고 딴 데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노 젓기 전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가 가야 될 방향도 보고 배도 넓혀서 체크해보고 동료들도 태워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떠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선이 주목되고 무언가 갑자기 나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모습이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때 솔직히 정신 차려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나를 가만두질 않으니까. 네, 나는 맞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막 여기서 행가리 치고 저기서 행가리 치고 너 최고야.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붕 뜰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바람에 막 휩쓸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했고 와이프가 그때 오빠 정신 차려 이렇게 와이프께서 그 시상식에 그때 안고 얘기했던 그 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안으면서 사실 안으면서 여보 정신 차려 바짝 차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 진짜 맞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실 범죄도시에 이어서 이제 공조2에서도 이제 살벌한 악역을 연기했는데 악역 연기했을 때 가장 듣기 좀 본인이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악역했을 때 네.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고 그렇죠. 그리고 너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아. 그 배역의 이름 같아. 라는 그런 말들이 참 듣기가 좋기도 하고 평상시에 저는 매력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 아니 뭐 조용하고 뭐 점잖고 근데
연기를 시작하고 연기가 재밌고 연기가 너무 소중하고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뭔가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 모습들이 짜릿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연극할 때도 그랬고 범죄도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와 어떤 게 진짜예요? 라고 이거 연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저의 연기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연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저 성규 씨가 여기 이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네 아저씨로 통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드님을 이제 그네 태워주러 놀이터에 갔다가 동네 아이들까지 밀어준다고. 네, 진짜 범죄도시 전부터 이제 아파트 나가서 이제 애기를 이제 우리 애기를 밀어주고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유 저 아빠는 일을 안 하시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인공수 머리죠 뒤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밀어주고 있으면 또 애들이 또 쫄쫄쫄 와서 한두 명씩 아저씨 저도 밀어주세요 저도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밀어주니까 또 엄마들이 또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른들도 와서 밀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진성규 씨한테. 저 죄송한데 저도 한번 밀어주십시오. 밀어드려야죠. 네, 밀어줘야죠. 네. 어른이 또 밀어달라고 그래도 밀어줘야지. 그리고 운동도 돼요. 그게 사실 이게 애들 밀다 보면 그 쫙쫙 이거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쭉 밀었다 이렇게 당기는 것도 되고. 약간 좀 근육이 가슴 근육이 또 있으신데 여기. 없죠. 약간 장근육이. 장근육이 있어. 네. 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데? 잠깐 순간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할 때 놓치지 않는데. 아니 그 사실 우리 진성규 씨만큼이나 요즘 그 매력적인 빌런으로 급부상한 분이 있죠. 바로 그 이제 진성규 씨 아내분이신 배우 우리 박보경 씨. 네. 아유, 그놈의 매출표 장부의 메인 인생이거든. 야, 들었지? 내가 버티겠니? 제발 부적합 받아 보여주세요. 20억을 찾고 있어. 그걸 왜 저한테? 제가 죽여도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보경 씨하고 한예종 연기과 선후배 사이 두 분 CC였던 겁니까? 아니 졸업하고 나오고 이제 공연을 같이 하게 되면서 활동을 조금씩 극단 활동을 하시면서. 네. 누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조금 표현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진성규 씨가. 네 시선이 계속 갔던 느낌.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매력 있네. 그런 느낌. 그런 못한 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극단 활동하셨을 때 이제 당시 두 분 월급이 30만 원씩이었다고. 네 맞아요. 뭐 그때는 뭐. 야 이게 30만 원이면 근데 이게 사실 월세 내기도 이게 뭐. 저는 그때 선배네 집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전기세, 뭐 수도세 요 정도만 냈으니까 그냥 살기에는 괜찮았다. 아르바이트도 뭐 조금씩 하셨으니까. 계속 했으니까. 어떤 알바들을 좀 그 당시에 하셨나요? 저는 그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제가 좀 폴짝폴짝 뛰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뭐 아크로바틱이나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가서 좀 수업을 잠깐 해드리고 알바를 조금씩 받고 뭐 요런 돈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카드도 다 끊겨보고 뭐 제일 그랬던 거는 집에 쌀이 좀 떨어져가지고 쌀이 떨어진다는 걸 사실은 인지를 못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 쌀통에 쌀이 없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는 가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괜찮아. 저기 제 친한 친구 준호 오빠한테 쌀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친구한테 야 쌀 떨어졌다 쌀 좀 줘. 그래서 쌀을 받아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더욱이 연기를 좀 열심히 그래 한 우물만 제대로 파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떡하지가 아니라 괜찮아. 이거 아내분이 맞아요. 저보다 훨씬 더 대인배예요. 사실 그러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좀 무언가 그때를 생각하면 뭐 힘들었다 뭐 야 어떻게 버텼니가 아니라
그런 와이프가 있었고 그런 동료들이 옆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연기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떨어졌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고3 100일 때 저한테 이제 금목걸이를 하나 해주셨어요.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쌀을 사왔거든요. 여보, 채워졌어. 이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그 청룡영화상을 받았던 그 순간은 그 모든 게 다 보답이 되고 보상이 되고 진짜 뭐 저한테 오빠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 아니, 그 순간을 생각하면 또 지금 작은 아씨들에서 비서실장. 네. 예. 요즘 카리스마가 또 장난 아니시던데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정말 모든 사실 꿈을 살짝 접어놨다가 육아를 하는데 8년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내조해 주는데 한 8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오디션을 하나하나 봤던 게 한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뭐 한 회차 단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보 힘내. 그래서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작은 아씨들의 그 고수임 역을 하고 범죄도시 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준 것처럼 와이프한테 그런 순간이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좀 뿌듯하고 되게 좀 기분이 굉장히 요 근래 계속 좋아요. 그냥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 작품도 연결해서 하고 또 다음 작품 드라마도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아 똑같이 해주셔야죠. 그 저기 보경 씨 상 타시면 귀에다가 정신 차려. 똑같이 해줘야죠. 와이프랑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와이프의 별명을 와사비라고. 왜요? 그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탁 하고 쏘는 데 그냥 이거 그냥 탁. 그러니까 이런 거. 아침에 이제 막 이게 자다가 이렇게 눈 탁 뜨면 여보 잘 잤어 그러면 얼굴 안 치워? 이런 거. 아내분이? 네. 그럼 그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저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보경이가 먼저 얘기했지만 절대 여보 오디션 보는데 아는 사람 있다고 내 얘기 하지 말아줘. 이렇게 진선규의 와이프로서 오디션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배우 박보경으로서 좀 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한참을 계속 그렇게 조금씩 이제 오디션 보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더더욱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좋던데? 재밌던데? 이렇게 그래?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 나보다 훨씬 더 대인배구나. 나는 발발 떨다 왔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보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아주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너 10여 년 만에 연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오시는데 저는 제가 연기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지는 더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하고 오디션장에 가고 내 손에 동화책이 아니라 대본이 들려 있다는 거에 내가 다시 연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거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몰랐어요. 근데 내가 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하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딸이 갑자기 요즘 물어요. 아빠는 그러니까 TV에 늘 나왔던 사람이라 아빠 직업이 배우란 건 아는데 엄마가 어느 날 TV에 나오는 거예요. 늘 자기랑 있던 사람에서 엄마도 꿈이 배우였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내 꿈이 배우라는 그 단어에 엄마도 꿈이 배우였어. 그리고 지금 꿈을 이제 이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은 제 와이프가 꿈꾸는 걸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장을 열어주고 싶어요. 외조도 잘해서 와이프가 작업도 많이 하고 좋은 연기도 많이 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하고 여보 그렇게 계속해 재밌게 이제는 꿈을 좀 펼쳐 촬영 가면 내가 애기들 보고 같이 그러고 있으면 되니까